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해지하면 손해일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나을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최근 2월 기준으로 청약통장 금리가 최대 3.1%까지 인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고민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금리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약통장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해지할 때 적용되는 조건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중도해지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된 금리가 높아졌으니 해지해도 그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의 안내를 보면 중도해지율은 신규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금리가 아무리 올랐어도 내가 청약통장을 처음 만들었던 시점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지를 고민하실 때는 지금 보이는 3.1%라는 숫자보다 내 계좌가 실제로 어떤 중도해지율을 적용받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은행 공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은행 고객센터 공지를 보면 2024년 9월 23일부터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조정되었고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0.3%포인트 인상되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해지할 때 적용되는 이율도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 글이나 뉴스만 보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거래 중인 은행의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단순히 이자만 받는 상품이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앞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하나은행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안내를 보면 대출 기간 중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금리 우대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청약통장을 해지해서 얻는 몇만 원의 이자보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백만 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지 여부를 단순히 수익률로만 판단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유지가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청약 당첨 계획이 전혀 없고 주택 관련 대출 우대와도 아무런 연계가 없다면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 상품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파킹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금리 인상 시 자동으로 금리가 반영되는 상품은 단기 자금 운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킹통장 역시 조건부 금리, 한도 제한, 우대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옮겼는데 실제로는 조건을 못 맞춰서 기대한 금리를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유지와 해지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첫째, 내 청약통장의 중도해지율이 얼마인지입니다. 둘째, 해지함으로써 사라지는 혜택이 있는지입니다. 셋째, 해지 후 옮길 대체 상품의 실제 체감 금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해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나 소문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해지하면 손해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은 금리 숫자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지 시 적용 이율과 연동된 혜택 유무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